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체험실화 괴담 거짓말의 최후.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룸메이트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룸메이트 녀석도 아는 형님에게 들은 이야기라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진지하게 듣기보다는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다.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 그냥 매점을 갈까 했지만 메뉴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룸메이트 녀석들은 각자의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 녀석과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하는 녀석과 나, 그리고 밥을 먹자마자 잠을 자는 녀석. 그렇게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던 도중 갑작스레 모든 전기가 나가버렸다. 휴대폰도 충전이 멈췄고 방의 전등도 나가 친구 녀석의 노트북 불빛만이 유일한 불빛이었다. 이윽고 복도에서 사감님과 기숙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선배가 정전이라며 조금만 기다리라는 외침이 들렸다. 내 노트북은 배터리가 수명이 다해 전원 코드를 꽂지 않으면 켜지지 않았기에 꺼져버렸고 심심해진 찰나 녀석들에게 이야기했다. 야, 마침 날씨도 으스스하고 불도 안 들어오는데 우리 무서운 얘기나 할까? 나의 한마디에 녀석들도 어지간히 심심했던지 곧바로 모여들었고 친구 녀석의 노트북 불빛에 의존한 채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부터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룸메이트의 아는 형님의 시점입니다. 할머니께서 무속인이셨기에 대를 걸러 내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당연하게도 그것이 싫었고 버티고 버텼으나 결국 알아눕게 되었다. 그것이 고작 8살 때의 일이었다. 고열과 멈추지 않는 기침 등등.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러다 사람이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아팠었다. 결국 어머니께서 하시던 부동산업을 그만두고 나를 대신해서 신내림을 받으셨고 그렇게 나는 며칠을 더 앓다가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정말 언제 아팠냐는 듯 증상들이 말끔하게 사라졌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어느 날은 학교를 가고 있는데 도로 한가운데에 사람이 누워있기에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건가 하고 가보니 붙어 있어야 할 머리와 팔이 다른 곳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런데 머리와 눈이 마주치자 몸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고 나는 너무 놀라 굴러가듯 도망쳤다. 그 이후로 평범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었고 조금은 특이한 감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런 것도 얻게 되었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신호등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로 멀리서부터 조금 안 좋은 감정이 다가온다고 해야 할까 그런 것이 느껴졌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은 신호에 걸려 대기 중인 자동차에서 느껴지고 있었다. 나는 그냥 무심하게 가던 길을 갔지만 5분 정도를 걸어갔을까. 교통사고가 났는지 초록불이 들어와 있음에도 차가 많이 밀려 있는 것이 보였다. 조금 더 가서 상황을 보니 버스가 승용차를 덮쳤고 버스에 탄 사람들은 멀쩡해 보였지만 승용차는 앞쪽이 완전히 찌그러져 파손이 되었다. 그런데 너무 뻔하게도 그 승용차가 조금 전 좋지 않은 감정이 느껴졌던 그 차였다. 그때부터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그 일을 시작하기 좋은 때를 구분을 잘하여 나름 평탄하게 살아왔지만 아쉽게도 시험이나 복권에 대해서는 그 감정이 나오지 않았다. 아무튼 그런 시절을 겪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 꿈만 같을 줄 알았던 신입생의 생활이 과제 더미에 쌓여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던 그때
군대에 간 친구 녀석에게 휴가를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핑계 삼아 과제에서 빠져나갈 약속을 잡았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였던 나와 A, 그리고 B. 휴가를 나온 A 녀석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군대에 입대를 하였고, B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10년이 넘게 지내온 녀석들임에도 A는 여전히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뭔가가 보인다고 하면 믿지 않는 녀석이었고, B는 나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의심했지만 내가 B에게 해주었던 충고 같은 것들이 모두 맞아떨어지자 녀석은 나의 말을 종교처럼 믿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A의 모습은 아저씨가 다 되어 있었다. 우리는 술과 안주를 시키고 먼저 나온 술을 한 잔씩 들이키며 곧 경험하게 될 군대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A 녀석이 대뜸 이런 말을 했다. 야, 여기도 귀신이 있지? 부대에서 근무 서면서 선임이 얘기해줬는데 귀신이 오히려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것을 좋아한다던데. 모든 영가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취향과 성격이 다르듯 시끄러운 장소를 좋아하는 것도 한적한 장소를 좋아하는 것도 있다. 갑자기 그건 왜? 사실 나도 귀신이 보이거든. A가 그 말을 하자마자 술집에 장식으로 있던 병 하나가 떨어져 깨졌다. A는 이때다 싶었는지 자신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저기 있는 귀신 하나가 자기 얘기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다야. 나는 A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어서 순간 녀석의 말을 믿을 뻔했다. 주변 상황을 보고 나는 잠시 B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방금 막 들어와서 바로 나가기는 그렇고 상황 봐서 얘기해 줄 테니까 내가 말하면 너 A랑 같이 집으로 가. 그리고 A가 꼭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왜? 무슨 일인데? 제가 나처럼 보인다고 했을 때 있지? 설마 여기도 있어? 셋. 아무튼 원래는 허공을 보면서 가만히 있거나 그저 사람들 구경하는 것들이었는데 제가 보인다고 말하자마자 셋 다 쳐다보더라고. 병 깨진 것도 그중 하나가 한 게 맞아. 그래서 A가 한 말 듣고 놀란 거고. 아무튼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A 데리고 집으로 가. 나는 B에게 그렇게 말해놓고 다시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셋은 여전히 A를 쳐다보고 있었다. 다행히 피해를 끼칠 생각은 없어 보였지만 그 중 하나가 마음에 걸렸다. 다른 둘은 그저 공허하게 쳐다볼 뿐이었지만 하나는 웃고 있었다. 무속인이거나 그 계열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웃고 있는 영가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았다. 물리적인 피해도 아주 드물게 있긴 하지만 보통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친다.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가 없을 만큼 심한 경우도 있기에 나는 B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아직도 셋은 A를 쳐다보고 있었고 둘은 무시해도 될 것 같아서 나는 웃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그런데 기분 탓인가 그것이 아까보다 가까워진 것 같았다. 나는 슬슬 B에게 신호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순식간에 그것이 A 앞으로 왔다. A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정말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A 녀석이 눈앞에 벌레가 있는 것처럼 허공에 손을 한번 저었다.
그것을 본 나는 곧바로 B에게 신호를 주었고 B는 다짜고짜 A에게 나와보라며 팔을 잡아 끌며 밖으로 나갔다. 영가 같은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A가 느끼고 손을 휘저었던 행동으로 보아 그것이 A에게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나는 곧바로 신호를 준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A를 따라간 듯 보였다. 나는 곧장 계산을 하고 B에게 꼭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라는 당부를 메시지로 보냈다. 그리고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A의 이야기와 부적을 써달라, 지금 바로 찾으러 가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곧장 어머니가 계시는 본가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본가에 가고 있던 도중 B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야, A가 계속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또 귀신 타령이냐고 화낼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가 싸웠는데 A가 우리 다시는 안 볼 거라면서 혼자 가버렸다.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집 쪽을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어머니에게 다시 말씀드린 뒤 나는 그저 A 녀석이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후 A 녀석이 우리에게 많이 화가 났는지 연락 한 통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의가사전역 후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A가 B에게 우리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던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었고 나는 그것이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한순간 분위기에 홀려 장난으로도 절대로 보인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